오늘 낭독할 책은 무한한 부의 시대가 온다입니다. 지은이 폴 제인 필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사회적 기업가다. 리아이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22세에 시티은행에서 가장 젊은 이사로 발탁되었으며 25세에는 시티은행의 최연소 부사장이 되면서 26세에 백만장자에 등극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총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최악의 시대이자 최고의 시대, 2부 6개의 경제적 기둥, 3부 6개의 사회적 기둥, 4부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를 위한 전략.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4부 새로운 광란의 20년대를 위한 전략 이 부분이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6개의 경제적 기둥과 6개의 사회적 기둥은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것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 계획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당신의 스킬, 이익,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해고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적절한 시기일 때만 그렇다. 이것은 대담하고 중요한 단계일 수 있으며 당신은 자신과 12개의 기둥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는 다양한 기업가적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줄 뿐만 아니라 창출된 기회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진짜는 지금부터다. 새로운 강란의 20년대는 놀라운 기술 발전과 AI 로봇의 빨라지는 영향이 특징의 시대가 될 것이다. 또한 대체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모쪼록 일에서 의미를 찾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15장 해고되기 전에 그만두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새로운 강란의 20년대에 다가오는 주 변화들과 멋진 신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12개의 사회, 경제적 기둥, 그리고 기업가 및 사내 기업가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 당신이 기업가가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본다. 바로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1931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의 영국 대학생이 미국에서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기 위한 장학금을 받았다. 이 젊은 학자는 코닐리어스 벤더빌트,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데이비드 사르노프 등 오늘날로 치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브, 제시카 알바, 오프라 윈프리에 해당하는 쟁쟁한 기업가들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매우 들떴다. 그에게 미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비참할 정도로 실망스러웠다. 경제는 대공황에 빠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미국인은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저임금 일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 당시 미국인들은 헨리 포드나 데이비드 사르노프 같은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포드나 사르노프 같은 기업가를 위해 일하고 싶어 했다. 이 영국 학생은 기업의 본질이라는 논문을 통해 다음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다. 자유기업 경제에서 어째서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고용주가 이끄는 방향에 자발적으로 따르는가? 이 영국 학생은 로널드 코스였다. 그는 어째서 대기업이 존재하는지, 어째서 개인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보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설명했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1973년 이 주제에 대해 발표한 그의 획기적인 논문은 오늘날 경제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다. 코스가 오늘날 같은 논문을 썼다면 특히 긱 이코노미에서 대부분의 대기업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기술 솔루션이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들은 멸종 위기 중이나 다름없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실업의 상당 부분은 수백, 수천 명의 풀타임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들이 약 1세기 전 코스가 설명한 이유로 영구적으로 해체되어 나타난 결과다. 바로 이것이 창업이나 긱 이코노미의 일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것은 일명 대퇴사 현상의 일부다. 기업의 본질에서 코스는 같은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는 개인 간의 거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대기업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930년대 관리자라고 가정하자. 당신은 편지를 구술하면 타자기로 입력할 사람이 필요하다. 편지를 타이핑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1930년대 당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거래 비용, 그 업무 자체의 비용을 훨씬 초과했을 것이다. 1930년대에 이러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신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정확한 수의 노동자만 고용하는 방식을 버릴 것이다. 한편 타이피스트는 보장된 업무 시간과 일자리를 얻는 대신 독립성과 더 높은 일당을 포기할 것이다. 코스는 기업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째서 직접 생산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외부 공급업체를 상대할 때 발생하는 지연과 거래 비용 때문에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기업에 더 나은 경우가 많다고 결론 내렸다. 코스의 연구는 미시건주 디어본의 포드리버 루즈 공장 같은 대규모 공장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1600만 제곱피트가 넘는 면적에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이 공장에는 자체 철도가 있었고 석탄이 들어오고 자동차가 나가는 것으로 유명했다. 물론 이것은 소셜미디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긱 이코노미 등이 등장하기 전인 1930년대의 일이었다. 당시 대기업은 효율적인 비즈니스 조직의 형태로 존재했다. 그것이 개인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 거래 비용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업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직원 관리 비용, 잘못된 의사결정 비용, 성과 보상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등 다른 비용이 증가했다. 1930년대의 코스는 기업의 최적 규모란 이러한 비효율 비용이 거래 비용과 같을 때 규모라고 제시했다. 코스에 따르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감소하는 거래 비용이 더 큰 조직을 운영해서 늘어나는 비효율 비용을 초과하는 한 고용주는 직원을 계속 고용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훨씬 적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많은 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 90년 동안 독립체 간의 비즈니스 거래 비용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대기업의 비효율 비용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백만 명의 직원들이 긱 이코노미에서 효율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전의 상황이었다. 외부 공급업체 및 근로자와 일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은 그들로부터 얻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비해 매우 낮아서 더 이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거래 비용은 직접 연결된 로봇, 이메일, 문자, 당일 배송 서비스, 실시간 송장 발행, AI 카메라, 전자결제 등을 통해 계속 감소할 것이다. 한편 비효율 비용은 대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직원들은 연간 성과와 별개로 연봉이 인상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2명의 직원이 100% 혹은 그 이상 차이 나는 급여를 받는 것은 많은 회사에서 일반적인 일이다. 매년 10%씩 임금이 오른 직원은 7년마다 임금이 2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기업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과 퇴직급여를 제공한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용은 직원 생산성 관계없이 매년 증가한다. 비효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기술 변화를 시행하는 1인, 긱 이코노미 사업가나 효율적인 소규모 사업에 비해 대기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오늘은 무한한 부의 시대가 온다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 최신작 최고의 시대는 최악의 시대를 뒤따라온다. 무한한 부의 시대가 온다 였습니다.